자, 아무튼 누앙사 챕터를 나가볼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56페이지 부분에는 전문이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일단은 잠깐만 이게 돌아갔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지문 외의 부분들은 나중에 그 보조자료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지금 수업장에서 전문 다 볼 거니까 보조자료를 그냥 펼쳐주시면 됩니다. 41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교재가 왜 이런 모양새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참고로 이 가져온 게 선생님 이때 기억이 맞나? 작년인가 재작년 수능특강 설명서에 수능특강 설명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41페이지에 주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때에는 본문에 이 부분이 실렸던 거야. 한기태심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보는 수능 지문은 우리 수특 지문에서는 어리고 우아할산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매번 배우는 지점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작품의 전문을 다 보는 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누앙사가 고전 기초 명작으로 충분히 선별될 수 있는 작품이니까 충분히 출제를 의심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필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고전 시간은 뭐가 다 해준다? 해석. 그치? 해석이 선생님은 항상 80% 이상이라고 말을 하죠. 해석이 제대로 되면 온전히 되면 지문이 상당히 쉬워져. 왜냐? 요즘 지문처럼 그 지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막 추론하고 이런 레벨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신에 이제 읽기 자체가 어렵지. 아무래도 한자어가 많고 고어투의 표현들이 많으니까요. 완벽하게 지문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주려고 용써 주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가사니까 가사 작품의 갈래적 특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누항사는 제목의 의미는 좀 잡고 갑시다. 누항에서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누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직역하면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한간의 돈소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퍼지는 소문을 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항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거처를 말해요. 근데 그게 누추한 거지. 즉 이 작품의 작가인 박인로는 분명히 양반 출신인데 자신이 누추한 거리에 살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양반을 챙겨주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난한 양반들이 말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어떤 글을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품에는 가난에 대한 한탄이 작품의 전반적인 축을 차지할 거야. 하지만 그래서 가난하니까 확 죽어버려야겠다 그딴 식으로 끝내면 우리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결국에는 그거를 자 뭐 한다? 얘들아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정신승리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치? 이거를 정신승리로 끌고 와요. 여기서 선생님 문자로 정신승리라고 써놨지만 실제로 하는 얘기는 안빈낙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지막에 작품을 마무리한다. 큰 축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자 미리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 이 작품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오케이? 근데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텐데요. 구절의 의미를 파악했는지 묻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실려있어요. 작품 지문 속에. 그래서 그 대화의 양상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의 부분들이 나오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본인이 혼자 하고 있는 얘기가 어느 부분인지 또 대화는 어느 부분에서 튀어나와서 어떤 작품의 전개적인 양상을 바꿔주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중요한 작품이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 구절 잘 따라와 주시고 어휘 애매하게 냅두면 꼭 어떻게 된다? 꼭 걔네들이 발목을 잡아. 맞지? 되게 특이해. 이 정도 단어는 나도 알고 있겠지 싶어서 넘어가 귀찮으니까 안 찾아보고. 근데 꼭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그 단어 때문에 답이 나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잡아주세요. 자 가봅시다. 어리고 우활할산 이내우회 던이 없다 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줄부터 만만치가 않죠. 그쵸? 자 중세국어의 어리다 무슨 뜻이야?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뜻이고 우활한 건 이 우활하다는 말 자체가 뭐랄까 세상사를 잘 모른다. 세상 물정이 어둡다. 어두움. 오케이? 그래서 어리석고 세상살이 모르는 거로는 이 내 위에 우회는 위에라는 뜻이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없다라는 얘기니까 내가 세상 최고 바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정말로 뭐랄까 나는 바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걸까? 아니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자신의 현재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라고 부릅니다. 난 세상사 참 몰랐던 거야. 이제 와서 보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글 공부나 하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전쟁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가봅시다. 길흉화복, 길하고 흉하고 화를 입고 복을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께 붙여두고 하늘에 붙여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 맡겨뒀다는 얘기니까 참고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나의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수용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다음 구절 누항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자 그래서 현재 이건 뭐예요? 작품의 배경이죠. 누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추한 거리 그 다음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죠. 야 어떻게 양반이 초가집을 짓고 살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양반이라고 하면 조선 초기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인물들이고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렸죠. 뭐 정약용 같은 정약용이 아니지 누구였지? 윤선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유배길인데 노비수만 150명 이렇게 끌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유배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는 이제 조선 후기예요.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라고 했었죠. 정말로 누항이고 정말로 초가집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뭐랄까? 사실적인 배경이 나타난다. 가보자고요. 계속.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풍조 바람 부는 아침과 우석 비 오는 저녁이야. 전부 다 골 때리는 상황들이란 얘기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석은 깊이 섭이래요. 썩어 있는 짚으로 섭이라고 하는 건 땔감이라고 번역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축축하게 젖어 있는 볏짚을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젖어 있는 거 땔감으로 써서 캠프파이어 이런 거 혹시 해본 사람? 혹시 그 나중에 캠핑 같은 거 가보면 알 텐데 캠핑 갔는데 어떤 다른 집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막 따닥따닥 소리 엄청나게 나고 연기가 팡팡팡 나온다. 그럼 100%야 그거. 그 나뭇감에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수분이 증발하는 현상이거든 그게. 그래서 장자가 원래 제일 좋은 건 잘 말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건 뭐예요? 엉망진창이겠지. 집안이 연기로 가득하겠지.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불을 때울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서홉 밥에 다톱 죽에 연기도 하도하자 이런 말이 나눠진 거야. 밥도 서홉 그리고 죽으로 다톱 뭐예요? 밥을 온전히 먹기도 양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걸 어떤 죽으로 만들어서 양을 늘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렇게 해서 죽을 끓여 먹는데 아까 썩은 짚으로 불을 때우니까 연기가 하다가 무슨 뜻이야? 많다는 뜻이지? 연기는 또 오지가 나는 거죠. 여기서 그치? 밥과 죽을 지어 먹는데 땔감이 워낙 젖어 있어서 연기도 장난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가 추가될 거라고. 그쵸?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대인 숭냉에 빈배 쇠길 뿐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대인 그러니까 지금 지푸라기로 불을 피웠으니까 화력이 좋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참고로 숭냉이라고 하는 건 숭늉이라는 뜻입니다. 땔감으로 지푸라기를 쓰니까 숭늉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그게 되어지지도 않았어. 익지도 않은 거야 제대로. 오케이? 근데 그것도 심지어 양도 부족해. 그래서 빈 배를 속이고 있대요. 오케이? 강제 다이어트 중이다. 뭔지 알겠죠? 슬픈 일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하자. 결론적으로 현재 화자가 겪고 있는 극빈의 상황.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을 하죠.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내 대장부로서 뜻을 옮긴다는 얘기는 뭐죠? 남들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한 남자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지? 뭐 구걸한다거나 그쵸?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옮길 수 있겠는가? 참고로 이거 무슨 법? 서리법. 그치? 옮길 수 없다 그 뜻이죠.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그래요. 대장부의 뜻은 뭐였던 거야? 우선 이거라고 설명했죠. 안빈 하자는 일념이야. 안빈은 뭐 약자? 안빈 낙도겠죠. 가난한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래서 그거를 적을망정 어쨌든 품고 있어서 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수의 뭐야? 이런 걸 내 뜻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다 어렵다 그 뜻이죠. 됐죠? 자 여기까지 딱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럼 본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갑니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자, 무슨 소리야? 가을이 부족했대요. 가을은 뭘 상징하죠? 풍요와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쵸? 근데 수확의 계절조차 나는 부족하게 살았는데 그럼 당연히 봄이라고 얘들아 유여 우리 이거 고전 읽을 때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처음 보는 단어인 것 같으면 일단 두 개를 서로 뒤집어 보세요. 유여 뒤집어 보세요. 뭐죠? 여유예요. 여유. 이거 여유란 뜻입니다. 그쵸?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리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춘궁기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가장 먹을 것이 없는 타이밍이 봄이죠. 참고로 정확하게는 그 춘궁기하고 수학 직전이 제일 어렵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월급날이 30날이야. 그러면 내가 제일 돈이 없는 날은 29일이겠지.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수학이 끝났고 그 수학한 물건을 가지고 팔 거 팔고 빚도 갚고 한 다음에 남은 걸로 이제 다음 그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왜 봄이면 배가 고파질까? 겨울날 내내 먹고 나면 봄이면 아직 그 풀들이나 나물들이 아직 자라기 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을 게 똑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라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아무튼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시라. 이것도 서리법이네.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병, 빈병 말하는 거 맞습니다. 병이라고 담겨 있겠는가? 담겨 있지 않다는 얘기죠. 주머니를 채우고 남은 걸로 병을 저장을 하는 건데 저장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상태. 됐지요?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라? 그치? 그렇다고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설마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는가? 기한 무슨 뜻이지? 헐벗고 배고픈 상태를 기한이라고 불러요. 기한이 절신 내 몸을 끊어가는 느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일단심을 잊을 수 없어. 그치? 가난은 심해지고 있지만 나는 일단심만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배경 자체는 골 때리게 힘들게 살고 있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대장부의 뜻은 어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고 일단심만은 잊지 않겠다고 한다. 뭐예요? 양반으로서의 자존심과 체면, 나의 어떤 정체성 이건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중이네요. 두 번 말하고 보니까 반복이지. 자, 그래서 분의 망신하여 죽어야 말려 여겨. 그치? 어쨌든 내 이 뭐 의로운 상태로 내 몸이 죽어지더라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만 그치? 내가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죽어야만 나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하며 우탁 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우탁 자루 우랑 주머니 그치? 뭔가 채울 수 있는 것들 거기를 줌줌이 모아가지고 뭐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 곡식 쌀아기들 이런 거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다 이거저거 어떻게든 모아놓는 거야. 모아가지고 병제오제의 감사심을 가져이셔 이시서표라야 몇백 전을 지내연고라고 돼 있어. 되게 슬픈 얘기야. 내가 일단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쟁이 났잖아. 뭐? 임진왜란이야.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나는 병과 오제의 감사심을 가져서 그치? 전쟁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새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건 땡큐가 아닙니다. 오케이? 감은 감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사는 죽음이죠. 뭐요? 죽음을 각오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야. 나도 싸우러 갔었다. 오케이? 이 썩을 놈의 나라 나한테 밥도 안 챙겨준 나쁜 나라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난 그 와중에도 죽을 각오를 해서 튀어나갔어. 그래서 이시섭혈 그치? 전우의 신체를 넘고 이 소리입니다. 피를 흘리며 몇백 개의 저는 싸움이라는 뜻이죠? 몇백 번의 싸움을 했던 거. 오케이? 그러니까 참전용사야. 참전용사. 근데 슬픈 사실은 이렇게 참전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 보상을 해줄 수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 나라 꼬라지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래서 일신이 여가 있사 일가를 돌아보랴. 그치? 내가 나란 일을 돌보는다고 또 전쟁에 나간다고 바빴으니까 우리 집 집안 상태 돌아가는 꼬라지를 지켜볼 상황이 안 됐던 거야. 이랬나? 집안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결국 일로 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일로 그러니까 한 명의 장수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라는 게 긴 수염이라는 뜻이거든. 수염이 길게 난 노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양반이니까 노비를 데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노비가
내가 그동안 5년 동안 전쟁 나간다고 나 전쟁하고 올게 나라를 지키고 올 테야 하면서 나갔다 온 뒤에 5년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 노비가 뭐하고 있어? 노주분을 잊었대요. 노비와 주인 간의 분수를 잊었다는 뜻이야. 뭐요? 노비한테 개무시당하고 있다고. 그 소리예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고로 이 집안을 먹여 살린 사람은 실은 노비인 거야. 그치? 내 아내와 내 아이는 이 노비가 먹여 살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노비가 와서 이제 와서 내가 네 주인이야 그러고 있으면 고맙겠다. 그죠? 오케이. 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 고여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고한다. 알려준다는 뜻이야. 여춘급. 봄이 왔다고. 자, 여기서 그럼 뭐자? 지금 상황이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야. 내가 5년 전까지 전쟁에 임장했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봄이 됐을 때 뭐예요? 농사 준비를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 자, 요 타이밍쯤에는 논사를 하셔야 되고 요 타이밍쯤에 모내기 들어가셔야 되고요. 요 타이밍에 논에 물대기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을 텐데 난 양반이고 게다가 참전까지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걸 잘 알아 몰라.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걔는 누구야? 노비인데 걔가 나한테 안 알려주면 하고 있는 거야. 알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노비도 자기 먹고 살기 바빴을 테니까. 자, 그래서 경당 문노인들 눌다려 부르려고 그치? 경당 문노 마땅히 경작하는 건 문노 노비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그 노비가 나를 개무시하고 있으니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다. 누구한테 물어보겠는가라고 말했으니까요. 됐죠? 해석 따라오고 있습니까? 결국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지금 여기서 궁경가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궁핍하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표현할까? 결국에는 노비가 날 개무시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내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쵸? 경당문노 경당문 아니 그게 아니지. 궁경가색. 결국에는 경작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신야 경수와 농상 경홍을 천타하리 없건만은 이라고 돼 있지. 참고로 요거는 옆에 좀 메모 좀 해두자.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여기에 대한 자신의 합리화 부분이거든. 지금 이거는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근데 고사의 내용들은 뭐냐면 옛 성현들이 자기의 먹고 살 걸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양반의 입장이고 양반 출신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모 심고 내 손으로 직접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야?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일해야 돼?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오케이? 알아두시고 천타할 수 있겠는가? 또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여러 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 천타할이 없건만은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르는고. 근데 이거 간다는 얘기는 논을 간다는 얘기야. 논을 한번 갈아 엎어줘야 새로 곡물을 심을 수 있겠으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소가 없습니다. 소가 있어야 쟁기를 가지고 끌어서 당겨서 어떻게 일을 할 거 아니야. 소가 없어. 그래서 한탄을 하고 있는 장면까지가 또 하나의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잠깐만 챕터 정리하고 갈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먼저 압축 제시한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배경을 얘기했어. 그치?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어기지 않을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대부분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본인 거지.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왜 힘들어졌는가? 내가 정말 가난한데 나는 그 가난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만은 변치 않아서 전쟁에 참전을 했었다고. 근데 전쟁을 참전하고 나니까 5년 만에 돌아왔더니 노비한테 개무시당하고 집안에 남은 재산은 없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직접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것은 되게 슬픈 일이지만 난 이제 농민이 돼버린 거잖아. 나 원래 양반이야. 농민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열받는 일이지만 그거를 고사를 이용해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실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 훌륭한 사람들도 원래 자기 손으로 농사 지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구절 계속 이어가 봅시다. 자, 한기태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째. 그 와중에 한기태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뭄이 심했다는 얘기야. 그 와중에 가뭄까지 심해요. 그래서 매우 심해서 시절이 다 늦었대요. 그럼 여기서 시절이라고 하는 건 농사 짓기 좋은 시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뭄이 습시고 난 늦봄입니다. 이제 여름이 초입이
딱 요맘때 계절이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요맘때보다 조금 더 뒤에 한 4, 5월. 그런 상태에서 서주의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자 나도 그래도 어쨌든 양반이니까 밭이라고 밭대기 조금은 있어. 오케이? 그 땅이 있는데 그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라고 돼 있지. 여다가 무슨 뜻이야? 중세국어는 여다. 가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지. 여다는 가다나 흐르다 같은 단어를 꼭 번역해 주셔야 돼. 그럼 열비는 무슨 뜻이야? 지나가는 비. 소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밭이 조금 있는데 그 밭에 소나기가 오길래 다음 도상 무원수를 반만 깐 대여두고 라고 돼 있죠. 오케이. 이게 왜 도상 길 위에 흐르고 있는 무원수 해석 잘해.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원이 없는 물 비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저수지나 강에서 물을 흐름을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참고로 그런 설비까지 할 여력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비가 내려주니까 너무 땡큐인 거야. 일단 드디어 비가 왔어. 그래서 드디어 물이 고였어. 그러면 물을 한 반쯤 고아놓고 물을 고아놨으니까 이제 모내기를 하려면 소가 또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농사일을 하면 소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대어놓고 소 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자, 이건 뭐냐면 내 이웃 중에 한 명이 지나가다가 어이 농사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만. 나중에 제가 소 한번 빌려드릴게요. 그러세요. 하면서 갔던 거야. 그래서 엄섬이 하는 얘기는 엉성하게 한 말이야. 이런 느낌이야. 야, 밥 한번 먹자. 똑같은 말이야. 안 먹는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거. 언젠가 먹는 얘기는 안 먹는 거랑 똑같아. 참고로 누군가 밤 약속을 하려면 정확하게 시간과 요일과 일정을 지정해야 됩니다. 아, 이거 갑자기 딴 얘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약속을 그냥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되게 인사처럼 여기잖아. 근데 그런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길을 가다 쓰러졌어. 근데 나는 대충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알아서 빨리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인공호흡을 시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뭐 해줘야 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전화를 해줘야지.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구원 요청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딱 그 상황이 되면 저기 119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우리는 대부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참고로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정확하게 찝는 거야. 거기 분홍색 마스크 쓰시고 파란 패딩 입으신 분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럼 정확하게 전화해줘.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비상 상황이 되면 당황하지 말고 제3자처럼 멀찍이 있지도 말고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은 최대한 빨리 주자.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정쩡하게 말하지 말고 언젠간 만나자, 언젠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짚어라. 오케이? 그렇게 짚는 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것도 유튜브에서 알려주더라. 유튜브는 세상이 빛이며 소금이기도 한데 동시에 세상의 이 악의 근원이기도 해서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어쨌든간 그래서 다시 엉성하게 그 사람이 한번 소한번 빌려줄게 라고 말을 했던 건데 친절오라 너긴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이허이 달아가서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옆집에서 소 한번 빌려준다고 말을 했었으니까 지금 비가 왔잖아. 이 비 물이 마르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밤중에 심지어 한밤중에 어떻게 달려갔어요? 허위 달려갔어요. 뭔가 뭐랄까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지. 슬픈 장면이야 이것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절실한 마음 달려가선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선. 오케이? 문은 닫혀있잖아. 한밤중이니까. 참고로 중세 기준으로는 참고로 이 시간이면 다 자는 시간이죠. 오케이?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 밤의 끝이 몇 시인 줄 알고 있어? 9시? 9시 밤의 끝. 자자자. 여러분들 왜 이것도 고전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자. 자꾸 짠째로 새이는 거긴 한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문학 작품 볼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자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몇 시야? 밤 11시부터 1시야. 선생님 이거 외우는 쉬운 방법 알려주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시는 현재 기준 밤의 센터 지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밤을 총 몇 개의 시간으로 나눴죠? 5개의 시간으로 나눴어. 그래서 첫 번째 밤의 시간을 초경, 두 번째는 2경, 세 번째가 3경, 그리고 4경, 5경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3개의 시간 중에서 가장 센터는 몇 경? 3경이죠. 3경.
자시, 삼경, 11시, 1시 다 같은 말이야. 요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럼 나머지가 해결될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왜 고전문학 읽다 보면 월침, 삼경, 깊은 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봤을 거야. 월침, 달조차 밤에 잠에 든 삼경, 깊은 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렇게 번역해 주면 돼, 머릿속에서. 깊은 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요 세트는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어떤 것들이 다 풀려요. 예를 들어 춘향전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이경의 문을 나서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이경은 몇 시란 얘기야? 9시부터 11시란 얘기야. 그럼 1경은 언제겠지? 7시부터 9시까지.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야. 이해됐어? 여기니까 옛날에는 저녁 7시가 되면 밤이 시작된 거야. 오케이? 잠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때. 오케이? 그럼 몇 시에 일어난다고? 5시에 일어나는 거야? 물론 5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겠지. 오케이?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왜 새참을 먹었는 줄 알아? 생각해봐. 새벽 3, 4시에 막 일어나는 거야. 일반적인 부지런한 농민들은.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이제 해가 뜰락말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나갈 채비하고 이제 일단 조식을 먹어. 아침을 먹어. 조식. 오케이? 그럼 참고로 이때 조식을 주로 뭐로 먹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기를 구울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먹어? 숭늉 같은 걸 많이 먹어. 죽이나 숭늉 같은 거. 숭늉을 먹고 요때 일 나가고 일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초발적인 일. 아직은 어둡긴 하니까. 아직 날이 밝진 않았으니까. 이때 일어나다가 대충 한 8시나 9시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 그 시간에 아침 먹으러 집에 오는 거야. 오케이? 이때 정확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저녁이 몇 시까지 이어지는 거야? 아까 말했던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일을 하는 거야. 거의 12시간 이상을 매일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5시에 집에 들어와서 한 7시까지 씻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했던 일들 뭐 농기구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해지기 전이어야 되니까. 해가 져버리면 안 보이니까.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 달빛에 의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잠을 자고 준비 작업을 하고. 이게 그들의 일과였고. 그럼 생각해봐. 조식 먹고 아침 먹고 저녁 식사를 요때 하면 중간에 너무 많이 비지 않니? 그래서 요때 먹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참. 사이에 먹는 식사야. 그리고 새참이 뭐예요? 점심이죠.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이게 바뀐 것 뿐이야. 참고로 옛날의 기준 삼시세끼는 무슨 뜻이었다? 요거야. 알겠지? 근데 삼시세끼가 지금은 바뀌어 있는 개념이죠. 요걸 안 먹고 우리는 요거를 먹잖아.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이건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거는 기억 잘해놔. 오케이? 자, 자시 11시, 1시, 깊은 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치?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대충 한 7시 정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해보자고요.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저건 꼭 외워놔. 알겠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아무튼 늦은 밤에 허위허위 그치? 달려가서 참고로 여기서는 달도 없는 황혼이라고 했었으니까 그치? 아마 달이 막 뜰 무렵쯤인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어디로 갔어? 옆집에 소 빌리러 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까지 한 줄 더 읽자. 그 다음에 굳이 담은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우두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난 누차말해야 되지만 나는 양반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빌리러 온 집은 나보다 계급상으로는 분명히 낮은 서민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대고 생각해봐. 이리 오너라 라고 명령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굽히고는 싶지 않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큰 기침 아하미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 여기 있다 라고 티내는 거야. 되게 불쌍한 얘기잖아 지금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양구토록이라는 얘기는 참고로 여기서 구가 오래 구자입니다. 참고로 이거 고전시간에서 많이 나온다니까 이것도 알아두자. 양구는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고 참고로 이걸 반대말도 알아둬야 돼. 미구라는 말도 있어. 미구는 얼마 지나지 않은 잠깐의 시간이라는 뜻이야. 그치? 지문을 읽고 있는데 미구에 그가 나타나라고 했으면 얼마 지나지 않은 그가 나타났다는 뜻이야. 알겠죠? 아무튼 양구토록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장면은 아하미 이 장면은 거기 밑에서 써져 있지만 자신의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반대로 또 소를 빌리는 입장이라고 하는 내가 을이라고 하는 입장 사이에서의 뭐를 드러낸 거야? 갈등을 드러낸 내적 갈등을 드러낸 거지. 오케이? 나는 빌려야 되니까 약하게 굴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신분이 얘보다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는 장면이고 자, 그 다음 구절부터 나의 별표를 하나 딱 쳐놓으세요.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라서
이 각각의 멘트가 실제로 누구의 멘트인지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게 이해됐다는 얘기는 지문이 읽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됐는지를 구분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다. 알아두시야. 자, 대화를 시작합니다. 가자. 어휴, 젠장. 시간이 펑펑펑 가고 있어. 자, 가서 가보자. 어와 귀 뉘신고 염치없산 내옵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맨 처음에 누군 거야? 집 주인이 먼저 말한 거야. 거기 밖에 누구요? 오케이? 끊어주면서 잘 표시해주세요. 그거 누구신고? 라고 말했더니 대답을 한 거지. 염치없산 내오내라. 염치없이 제가 잠깐 당신의 집에 들렀습니다. 이거 누가 말한 거죠? 화자. 나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주인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얘들아, 지금 지문상에는 여러분들의 그 노트상에는 친절하게 누구의 말 다 써져 있잖아. 겁내 잘 보이지? 근데 이게 지문이었다고 생각해봐. 당장 너희들 우리가 하필이면 또 수능특강 그 지문에는 이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알겠어? 구분 잘해놔. 초경도 거인데 그의 어찌 와 계신 거. 초경 이거 무슨 뜻이라고? 아까 밤 7시부터 9시까지 그 사이 이른 밤 시간이라는 얘기지. 바로 이해되잖아. 오케이? 초경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그의 어찌 와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인이 앞으로 주라고 쓰자. 왜 왔어? 간단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화자가 대답을 하겠죠. 뭐라고요?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연년은 매년 이라는 뜻이지. 제가 매년 와서 당신한테 뭔가 부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매년 이렇게 와서 부탁하기 구차한 줄 아는데 소 없은 군가에 해연마나 왔삼노라 까지 끊어주세요. 소조차 가지지 못한 군가, 궁핍한 집안에서 해염은 해다가 무슨 뜻이야? 해다? 생각하다. 어떤 뜻이죠? 그러면 뭔가 궁리할 것만 많아서, 그렇지? 생각이 많아서 왔대요. 그럼 여기서 생각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면 나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 1년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많아서 염치불구하고 소비리러 왔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화자가 소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주인이 말합니다.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한다마는 그러나로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했네요. 망했죠? 자, 공한이나 공짜로나 혹은 값이나 그럼 뭐예요? 값을 쳐서 나중에 대여 비용을 내든 간에 어떻게든 내가 주엄죽도 하다마는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만 어젯밤에 거넨 집 저 사람이 건너집에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목 붉은 숙기치를 옥지읍게 구워내고 자 숙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컷 꿩을 말하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꿩 구워 먹은 자리라는 속담 알고 있나요? 선생님도 아직 먹어본 적은 없지만 꿩고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임금님의 수라상이나 이런 데도 자주 올라가요. 옛날 글을 보면. 그리고 이 꿩고기가 워낙 맛있으니까 마치 개눈 감치도 다 먹어치운다고 해서 꿩 구워 먹은 자리라는 얘기는 흔적도 없다는 뜻이야. 잠깐만, 이 얘기 우리 메밀꽃피물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했잖아, 그지? 아무튼 꿩고기가 맛있는 건데 그걸 옥지읍게, 그러니까 그 고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맛있는 상태로 맛있게 구워서 내주고 간 익은 삼해주를 치토록 권하거든. 오케이? 간 익은 술까지 전해받아라. 나한테 술상 권하게 봐주더라 이거야. 오케이? 술상을 권하게 봐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를 못 빌려준다라고 말을 했어. 그럼 무슨 소리? 선약돼 있음. 너도 뭐 좀 성의 표시를 좀 하든가 뭐 이런 뜻이겠지 아마도. 이해됐나? 그래서 나는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를 빌려줄 거야 딴 사람한테.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해놨어. 내가 내일 바로 빌려줄게. 그래.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약이 미편하니 해석 잘하세요? 실약, 약속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놓치는 거죠. 약속을 놓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야.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건 편하지 않잖아. 그치? 나는 이미 약속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사설, 말하기가 어렵구나. 그럼 말한다는 얘기는 당신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주인은 뭐예요? 이 노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흐름만 잘 보세요. 노라고 외쳤고 지금 주인의 말이 들렸죠? 잘 끊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대화가 방금 끝났어요. 오케이? 소주인의 멘트와 잠깐만 이거 밑에서 써버릴까 그러니까 주인은 노라고 외치면서 이미 다른 약속이 돼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썼고 이 대여 장면선이 별표를 치라고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지문의 사실적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구분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주실 것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아니지? 가끔 선생님 것도 대답을 해. 자, 아무튼 간에
가끔 깜짝 놀라지 않냐? 이 시리 켜놓으면 갑자기 뜬금없이 대답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약간 무서워요. 선생님 집에 구글 홈팟이랑 카카오랑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아이폰이랑 이게 다 있잖아. 지들끼리 대화하는 거 니들 본 적 없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 뭐지?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스피커에서 뭔가 카카오와 이런 식의 표현이 들렸나 봐. 가까워 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그게 카카오로 듣고 카카오가 네? 한 거야. 그러더니 막 열심히 듣는 척을 하더니 네 그것은 뭐 하면서 하시리는 것이 좋습니다 했더니 시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네? 하고 이러는 거야. 약간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 AI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류가 많으면 그런 일도 벌어져. 아무튼 간에 약간 소름 돋았어. 아무튼 그때. 자, 다시 들어가자. 어쨌든 소주인에게 거절당한 화자는 이렇게 되죠. 실위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실제로 그런 것이 맞다면 혈마 설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오케이.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먼덕이라고 하는 건 위에 써져 있죠? 밀짚 모자예요. 자, 나 양반입니다. 양반은 원래 갔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난 밀짚 모자 쓰고 있는 거야. 농부야인지 나는. 먼덕 숙이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슬프다. 집신도 심지어 축이 없어요. 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신발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야 얘를 끌고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발등으로 들어서. 근데 그런 걸 만들 밀집도 마땅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발을 오므려가지고 이렇게 틀을 맞춰가지고 신고 다니겠지. 그치? 축 없는 신발에 설피설피 물러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어디다 썼지 아까? 설피설피 물러왔어요. 선생님이 이거 왜 세트로 만들어 놓는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지금 이거는 행동을 묘사한 단어들, 음성상징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앞에 있는 허위는 나름대로 약속을 받아내려 가려는 어떤 기대심이 표현되어 있는, 그치? 그런 단어였다면 방금 봤더니 설피설피라고 하는 거는 터덜터덜 같은 느낌인 거야. 그치? 이건 뭐야? 실망이죠. 화자의 심리를 이렇게 음성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 지문의 특징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작품은 양반의 작품답지 않게 일상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일상어의 본격적 등장. 이걸 특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한자어도 많지만, 오케이? 우리 뭐 쟁기를 빌려한다, 소를 빌려한다, 뭐 생각이 많다 이런 식의 단어들을 전부 다 보면, 그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고 일상생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알아둡시다. 그래서 설피설피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개 지칠 뿐이로다. 그럼 뭐예요?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 길이겠죠. 방금 비 와서 행복했었는데 잠깐 꿈을 꾸었지. 근데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사람 돌아다니니까 뭐 하는 거야? 개가 짖는 거지. 멍멍하면서 너 누구냐고. 그 개 짖는 소리가 나를 더 처량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됐죠? 참고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 활용된 거잖아. 지문에 숨어있지. 대놓고 무슨 소리라고 말한 적은 없어. 근데 개 지칠 뿐이로다라는 말을 통해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화자가 겪고 있는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는 구절도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전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잡아야 돼. 오케이? 가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지금 보면 먼떡이라든지 뭐 와실이라는 단어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화자가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말해주는 거잖아. 그치? 밀짚모자라는 거. 와가 무슨 뜻이냐면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렇게 생긴, 그치? 여러분들 와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요 모양을 와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긴 집이니까 달팽이 집이란 뜻이고, 달팽이 집은 어떻게 특징이야? 조그맣거든. 조그만 집이란 뜻이야. 이해했죠? 달팽이 모양의 조그만 집에 들어와서 누워 있었는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오케이? 또 처리법입니다. 그쵸? 난 잠이 안 와. 답답하고 열받아서. 북창을 비켜 앉아 새배를 기다리니 새벽까지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잠 못 들어 뒤척뒤척 하고 있는 거죠? 전전반측하고 있겠네요. 그죠? 누워 있는데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우는다. 무정한 대승은 새 이름입니다. 어디 새? 새가 밖에서 지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새의 울음소리가 나의 하늘을 돋구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개가지 성을 나오는 거 맞죠? 체크. 할 말이 많습니다. 종조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그치? 안타까워하면서 먼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리나다. 이것도 되게 재미난 부분이야.
지금 내가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오디세라고 하는 우선 대승이었죠. 대승이라고 원문으로 씁시다. 대승이라는 녀석이 나의 한을 돋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멀리에서 뭐가 들어온다? 농가가 들려온다고 했었죠? 어디였어?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리는다. 지금 멀리서 농가가 들려와요. 근데 농가는 무슨 소리야? 일반 농민들이 일할 때 노동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녀석은 원래 즐기며 즐거워하며 일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나는 어떻다는 거야? 핵심은 나는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대비적 소재지. 그럼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랑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오디세를 데려온 거 하나, 그치? 또 대비의 심정으로 농민의 놀랫소리를 들고 온 거 하나, 이 두 구절 자체가 객관적 상관문의 다양한 쓰임새의 모습이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기 위한 매개라고 부릅니다. 그쵸?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야. 밖에서 저렇게 즐거운데 나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지. 체크되시고요. 아우 너무 답답해. 그래서 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고,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넘어가고. 아까운 저 소비는 볕보임도 좋으시고. 자, 아까운 저 소비라고 하는 게 그 쟁기의 날 부분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쟁기가 뭐 하는 건지 알죠? 이렇게 곡괭이 모양으로 파여 있어가지고 소가 끌고 가면 땅바닥에 뒤집히는 그 모습. 아무튼 그 녀석은 볕보임도 좋으시고, 뭐랄거야. 이 녀석이 이제 햇볕을 볼 일이 없다는 얘기는 집안에만 걸려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딱히 쓸모도 없어져서 안타깝다 그 말을 볕보임도 좋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시 엉김 묵은 밭도 용이하게 가려마는. 참고로 봐봐. 약간 볕보임을 좋게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야. 날도 잘 세워놓고 언제든 소만 빌려오자. 소만 한번 빌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너무 날이 잘 갈아놔서 가시가 엉켜있는 묵은 밭도 다 그냥 쑥쑥쑥 밀어버릴 거야.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그런데 용이하게 쉽게 갈 수 있을 테지만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가지고는 춘경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더뎌두자. 오케이? 이제 봄농상도 타이밍을 다 놓쳤어.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어. 다 때려치자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딱 끊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준비해놨어도, 그치? 이거 내가 내 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막 갈았는데 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농사를 하는 걸 지을 수 없고. 선생님 손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손으로 하면 요만큼 하다가 오늘이 끝나고 요만큼 한다 내일 끝나면 타임 다 놓치는 거잖아. 그걸 안 하는 것만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가 없어서 결국에 실패했어요. 되셨지요? 네. 자, 시간 조금 오봤는데 그냥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갈게요. 좀 이어서 끝까지 그냥 지금 다 갈게요. 여기 다음 부분부터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돼. 이제 누앙사의 지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계속 내년에도 힘들 거거든. 예상되죠? 또 어디선가 밥을 빌려야 될 거고 또 구질구질해질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언제 갚네 못 갚네 시름이 벌어질 거고 또 나는 배고플 거고 난 미칠 것 같아. 자,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뿐이다? 정신승리뿐이니까 이제부터 정신승리 파트를 가보도록 합시다. 되게 슬픈 얘기지만 자, 강호 한 꿈을 꾸었는지도 오래라니. 참고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의 수능특강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자, 강호의 한 꿈이래요.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강호는 무슨 뜻? 자연이고 한은 큰이란 뜻이지. 하나 꿈을 함께 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큰 꿈을 꾸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연친화 물화일체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런 자연친화와 물화일체 이런 정서를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었지만 구복이 위로하여 어집어 잊어졌다. 구복 입과 뱃속이 위로 누추해서 이게 모든 걸 잊어버리겠대요. 근데 이 모든 것도 가난과 배고픔 앞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 죽겠다 이거지. 당장 오늘 굶고 내일 굶고 모레 굶었어. 근데 너 지금 가서 쟤를 때리고 오면 밥 한 끼를 줄게라고 하면 때릴까 안 때릴까 사람은? 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그런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배고파지니까 자 천피 기욱한데 녹죽도 하도 할사. 자 이제부터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천피 기욱 여러 가지 풀들이 막 돋아나서 녹죽 대나무지 대나무 죽 대나무가 많아졌거든. 주변을 돌아보니까 대나무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유비 군자들아 납대 하나 빌려서라. 자 옆에 있는 대나무 가지고 군자들아 낚싯대나 한번 빌려와보자. 만들어보자.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참고 고전 시가에서 낚시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뭘 따져야 된다? 가어옹의 여부를 따진다. 이거는 법칙 같은 거야. 그치? 가어옹이 무슨 뜻이야? 가짜 어부라는 뜻. 가짜 어부는 낚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냥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어옹이 맞다면 그건 누가 되는 거야? 자연 친화와 물화일체가 맞는 거야. 참고로 가어옹이 아닌 건 어떻게 알아? 고기가 한가득 담겼고 나는 이 덕분에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건 생활로서의 그 생활인으로서의 어부의 생애를 말하는 거지. 그건 어부생애. 그치? 가어옹이 아니면 어부생애가 되는 거야. 근데 답을 다 알고 있겠지? 우리는 요 녀석인 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치? 자 아무튼 낚싯대를 빌려오래요. 갑자기 낚싯대 얘기를 왜 하는데요? 양반들의 관념 속에서 낚시라는 행위는 어떤 현재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탈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자연과 친화하는 좋은 길이었거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낚대를 빌려가지고는 노화, 갈대라는 뜻이죠. 갈대풀이, 갈대꽃이 깊은 곳에 명월 청풍에 벗이 되어서 그쵸? 봐봐. 명월, 밝은 달과 청풍, 맑은 바람이 나의 벗이야. 내 친구야. 그치? 친구가 되어서 님제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치? 절로 님제는 님자가라는 뜻이겠죠? 이거 중세국어 이 축적소사 알지? 임자가 없는, 그러니까 누구라고 주인을 만들 수 없는, 즉 소유라는 개념이 없는 자연 속에 가서 저절로 늙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면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오케이? 무심한 백구가 내 친구 될 거야. 또 무심한 백구. 되게 뭐랄까 고전 시간에서 좀 약간 관습처럼 나오는 그 단어잖아. 백구. 그치? 흰 갈매기란 뜻이고 또 백구가 나오면 90%의 확률로 자연친화일 거야. 흰 갈매기는 어쨌든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녀석이니까. 얘도 거야. 조심해야 될 건 무조건 백구를 그 갈매기라고 번역하는 것도 위험해요. 예전에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백구가 강의 이름인 백구도 있었거든. 그래서 백구를 건널제라고 하는 부분을 애들이 많이 착각해서 자연친화의 정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틀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무심한 백구가 오라 한다고 오겠으며 가라 한다고 가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새를 말하는 겁니다. 또 길고요. 자, 그래서 다톨이 없을 산 담은 인간 여기로나 다톨이 이거 해석 잘해야지. 다톨 플러스 이죠. 다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다퉈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명월청풍이나 백구나 여기서 성인이 안 썼지만 산 같은 거, 산과 자연 이런 거는 우리는 무슨 자연이라고 부르지. 자연이라는 것은 뭔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치? 나는 지금 속세적 삶을 살 때는 배고픔을 따져야 되고 돈을 따져야 되는 거지만 자연은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나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 죽어가버릴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있으리마는 무상, 여러분들 인생 무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무상한 이 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는이라고 해서 변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 어떤 나의 취향이나 내 지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마는 두세 일원밖에 안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놓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해석되지 이거? 죽이라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 되잖아. 뭐 어쩌라고 하면서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불어 말려놓으라. 오케이?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가난을 오케이? 받아들이고 타인들의 재산에 욕심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썼네.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자. 오케이?
이게 앞으로 내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남의 것을 괜히 욕심내지 말자. 참고로 이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빈이무원. 그치? 빈, 가난하지만 그러나 무원, 원망하지 않는다. 안민학도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했고, 내 빈천 스리인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불린 여겨 손을 치다 나오랴. 참고로 지금 여기서 무슨 법이 나왔어? 의인법이 나와있죠? 오케이? 내 가난, 빈천은 가난이라는 뜻이니까 내 가난을 스리, 싫다고 여겨서 야 너 저리 가! 라고 손짓을 한다고 그냥 물러가겠으며, 거꾸로 남의 부귀가 부럽다고 해서 야 너 일로 와보면 안 돼? 라고 해서 우리가 오겠느냐? 오지 않는다. 그 소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 언어의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그렇지.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 결국에는 명이야.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이 단어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운명이다. 앞에 맨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작품의 지문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먼저 제시했었다. 가난함의 괴로운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에 정신승리를 취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몇 줄 안 남았어. 빈이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쉽은 일은 아니지. 배고픈 일이니까. 근데 내 생에 이러호되 서러운 뜻은 없나해라. 그렇죠. 내 생애가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더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서러워하지 않겠다. 오케이? 이걸 운명론체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지금 보면 빈이무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단사표음이라는 단어도 얘기했는데, 참고로 비슷한 말들 요즘엔 사자성어 문제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다 알고 있나 확인 좀 한번 해봅시다. 빈이무언, 그리고 안빈납도, 안분지조, 단사표음, 단표누항, 전부 다 친구 단어들이죠. 오케이? 다 뜻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 번에 묶어서 봐도 되기는 해. 다 가난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빈이무언은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 것. 단사표음은 단사 뭐예요? 반찬이 여러 개 없는 그냥 나물의 밥, 그런 것들 단사. 표음은 한 표 조각의 물. 내 먹거리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난 받아들이는 거고. 단표누항은 단표를 누항해서 하는 거야. 이 작품의 뭐였지 제목이? 누항사. 단표는 단사표음을 준 말입니다. 알겠죠? 안빈납도 안부지적 모르는 사람은 삶에 없겠지. 이렇게 세트를 묶어놓으시고 내신 대비 이번에 누항사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 단어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단사표음을 나는 만족하게 여길 거야. 평생의 한 뜻이 온포에는 없노해라. 자, 그래서 이 온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따뜻하게 잘 지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온포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 이건 해석 조심해야 돼. 내 삶의 목표가 온포는 아니야. 그럼 온포는 뭐 하는 거야? 편안한 삶, 따뜻한 삶, 보장된 삶들을 말하는 거겠지. 화자는 부정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부정적 어이니까 잘 잡아두시고, 나는 그럼 뭐에 중시를 둘 거야? 태평천하한 상황에서 충효의 일을 삼아. 그렇지. 충과 효는. 그럼 반대로 충효는 뭘 말하는 거죠? 유교적 이념을 지키는 삶, 양반의 가치를 지키는 삶,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나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으니까 이 두 개가 또 대비되는 짝이 됐잖아. 나오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충효를 이를 삼아 형제랑 친하게 지내고, 신부무, 친구의 말을 외다하리 뉘이시리. 그치? 외다는 그러다 잘못됐다. 충효, 형제, 신부무 전부 다 함께 화목하게 잘 지내자는 뜻이잖아. 이걸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겠어?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일반 가치.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그러면 봐봐. 그 밖의라고 했었죠.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삼기다가 무슨 뜻이야? 생겨나다라는 뜻이지.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야. 만들어진 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 그 밖에 남은 일은 충효의 나머지 일들이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실은 온포랑 같은 말이지. 그럼 얘도 부정적 단어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어휘력 테스트 그리고 문장의 독해 테스트와 관련해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남은 일은 무슨 뜻인데, 충효나 화영제와 같은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속세를 지향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속세지향적 가치.
녀석은 이념지향적 가치. 내가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이념지향적 가치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글을 마무리 지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었지? 선생님도 힘들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누앙사라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파워가 너무 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풀 거잖아. 그럼 사설 모의고사에서 누앙사 앞으로 지겹게 보게 될 거야. 근데 그때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의 수업 내용 해석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역시 문제는 풀지 않을 건데 자, 그래도 수문 좀 돌려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다음 작품 자도사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할 말이 많아서 이 작품도. 그래 일단 적어봅시다. 잠깐만 있다가 다음 질문 가볼게요.